12월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바로 내일이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를 넘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축제의 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적 크리스마스 전통을 형성한 핵심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요. 네, 독일은 유럽의 중심에서 굵직한 역사적 변곡점을 만들고 산업과 민주주의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쳐온 나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오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2월이 되면 독일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드는데요. 오늘 아침 시청자분들께도 그 분위기와 함께 크리스마스에 대한 역사도 함께 전달해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트리와 마켓 그리고 캐럴로 이어지는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독일어권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던 게르만족은 겨울 동지를 해가 바뀌는 중요한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과 생명이 다시 들어온다는 뜻에서 축제를 열었죠. 이런 인식은 기독교의 성탄절과 결합됩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종교 기념일을 넘어 가정과 일상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축제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런 마켓 한번 여러분은 가보고 크리스마스 싶어요.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가 가장 먼저 생각이 그렇죠. 나는데요. 이 산타의 기원이 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독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며 선물을 전하는 산타클로스.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 밤을 보내는 모습은 중세 독일어권의 성탄 전통에서 시작됐고 그 전통이 오늘날 산타 이야기의 뿌리가 됐습니다. 저는 핀란드인 줄 알았어요. 당시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성인, 성 니콜라우스를 기리는 날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전날 밤에 신발이나 양말을 문 앞에 두고 자면 선물이 놓여 있었죠. 이 전통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오늘의 산타가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발전을 한 거랍니다. 올 한해 착한 일 혹시 많이들 하셨습니까? 그러면 산타가 곧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역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예. 지금 독일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트리를 곳곳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크리스마스에는 트리 꾸미기가 또 하나의 재미잖아요. 나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어서 개성도 드러납니다. 이 트리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독일어권 지역 가정에서 전나무와 같은 상록수를 집 안에 들여 장식하는 문화가 퍼졌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겨울밤 그는 상록수 가지 사이로 반짝이는 별빛을 보게 됩니다. 그 풍경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무를 집 안으로 들여와 촛불로 장식했다는 전설이 있죠. 이 이야기는 트리가 자연 속 상징에서 가정 안에 성탄 장식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 16세기 독일어권 가정에서는 전나무를 세우고 사과와 견과류 그리고 촛불로 장식하는 성탄 풍습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풍습은 독일 출신 알베르트 공과 결혼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통해 왕실에 소개됐고요. 왕실 문화를 계기로 유럽 전반으로 확산이 되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보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화려한 장식이다라기보다는 가족과 계절, 한 해의 끝을 조용히 맞이하는 집안의 풍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 문화는 시간이 지나 거리와 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성탄의 분위기를 이웃과 나누는 장이 만들어졌고요. 그 한가운데 크리스마스 마켓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가볼 건데요.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의 경우에는 마켓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문화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은 보통 11월 말에 개장을 해서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후까지 운영이 된다죠. 꽤 깁니다. 제가 독일에 살면서 약 20개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봤던 것 같은데요. 독일 전역에 크고 작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무려 2,500에서 3,000개 정도의 엄청나죠, 크리스마스 예. 마켓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그 중에 오늘 제가 가볼 크리스마스 마켓은 어디일까요? 함께 가보시죠.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각각 다양한 테마로 운영이 됩니다. 오늘 찾아가 볼 마켓 어떤 분위기일까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마켓의 이름은 에슬링어 미텔알터 마켓인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혹시 다른 점을 느끼셨습니까? 상인들의 복장이 마켓보다는 좀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상인들의 의상이 정말 특이하죠. 이곳이 바로 중세시대를 컨셉으로 한 크리스마스 마켓이기 때문입니다. 상인분들의 의상도 특이할 뿐더러 카페 단위도 옛날에 사용했던 탈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서 착안한 체험 프로그램도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중세 시대 분위기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마련된 걸까요? 그 시작이 바로 중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주민들이 생필품과 겨울 용품들을 미리 구매하던 성격의 시장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오늘날 독일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마켓이 이 독일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인데요. 스트라스부르는 독일과 국경을 맞댄 알자스 지역의 도시로 독일식 크리스마스 마켓 전통이 국경을 넘어서 정착을 했고요.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음악의 도시로 불리는 빈의 정체성을 담아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우아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의 마켓은 놀이와 축제가 결합된 현대적인 크리스마스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중 독일 드레스덴의 슈트리첸 마르크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의 형태를 가장 오래전부터 이어온 곳 중 하나인데요. 이 마켓의 이름에도 아주 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요, 중세부터 만들어진 빵입니다. 슈톨렌. 이 슈톨렌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졌고 자연스럽게 성탄절을 상징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초기 이름이 슈틸리첸. 그리고 마켓 이름도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지금도 슈톨렌은 독일을 대표하는 빵이죠. 요즘은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 슈톨렌 많이 먹죠. 독일에서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슈톨렌을 꼭 먹는데요. 마켓에선 방문객들이 이 슈톨렌을 맛보고요.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조각으로도 판매합니다. 이거 덩어리 비싸거든요. 네. 맛을 봐야겠죠. 아, 어떤 맛입니까? 버터와 과일의 향이 진하고요. 시나몬 같은 향신료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식감은요? 맛있어요. 식감은 약간 견과류가 많이 들어간 약과를 씹는 듯한 느낌입니다. 독일의 본격적인 겨울 시작을 알리는 슈톨렌. 이 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도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진 풍경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기 뭔지 아십니까? 와, 큰 슈톨렌이에요. 초대형 슈톨렌이 진짜 등장합니다. 크네요. 어떻게 만들었대요? 일명 슈톨렌 축제가 열리는데요. 예, 길이가 2.8m에 무게가 2.1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제30회 슈톨렌 축제가 열렸고요. 역사적인 의상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며 크리스마스 간식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고 역사적 의상을 입고 행진하는 건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개인의 명절이 아니라 공동체의 시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네요. 독일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각 나라에서는 고유한 역사와 의미를 담은 음식을 먹곤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칠면조 구이를 주로 먹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크리스마스 장작이라는 뜻을 가진 통나무 모양의 롤케이크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요, 건과일과 향신료를 넣어서 만든 돔 모양의 빵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처음 먹죠. 봤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다 먹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공통점이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지금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좋아하시는 캐럴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곳곳에서 캐럴을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나거든요. 먼저 브렌다 리가 부릅니다.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신나죠? 고전.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늘 설레요. 그런데 이 많은 캐럴 중 독일과 관련된 캐럴도 있다고 합니다. 음악 하시는 네, 분이구나. 성악가. 네, 한 예.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1818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 영어 유럽을 노래가 넘어 아니었군요. 전 세계로 퍼지며 오늘날 수백 개의 언어로 불리는 대표적인 캐롤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요한 밤, 그렇죠, 이거죠. 거룩한 밤, 어둠에.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처럼 독일 찬송가나 성가에서 출발한 크리스마스 캐럴이 꽤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 전통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연말 문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매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익숙한 풍경 속에는 오랜 역사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독일의 크리스마스 어떠셨나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고 내년에는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지금 즐기는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알게 되니까 참 재밌네요. 흥미로운 역사가 또 있다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게 억울할 정도인데요.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있더라고요. 네. 12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달력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그 안에 작은 선물이나 초콜릿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해요. 이것의 시작 역시 독일이라고 합니다. 예, 자료가 있는데요. 19세기 무렵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 뭐 벽에 날짜를 이렇게 표시하거나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켜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진화해서 지금의 어드벤트 캘린더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그 자체가 설렘 그 자체가 네.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네.